그래서 그걸 볼 때 이게 범죄다라는 인식을 과연 했을까? 기성세대는 음란물이라고 하면 대부분 그런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사건은 소위 이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텔레그램은 이제 특정 SNS인데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N번방이라는 곳에서 이제 다루어진 여러 가지 영상물들의 이제 문제인데요. 그 영상물들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음란물, 다시 말해서 포르노그래피가 아닙니다. 네, 성착취. 를 한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가 찍은 게 아니고요. 결국은 피해자가 협박에 이기지 못해서 혼자서 결국에는 화장실 같은 데서 본인의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이에요. 도대체 누가 그런 영상을 찍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그야말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한 어쩔 수 없는 범죄 피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심각한 것입니다. 네. 자, 방송에서는 뭐 차마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이 N번방의 여러 영상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영상들을 본 회원들의 숫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되 최대 26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요? 저희가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탐사 취재 공모전을 준비하던 대학생 2명이 N번방의 실체를 알게 된 건 지난해 7월. 피해 여성들 가운데는 초등학생을 비롯해 미성년자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어린아이였거든요. 정말 뭐 초등학생도 있었고 중학생도 있었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눈으로 보고도 좀 믿기지가 않았죠. 이름이나 아니면 사는 지역, 다니고 있는 학교, 아니면 뭐 주소, 집 주소, 그리고 핸드폰 번호 이런 게 올라와 있었는데 그런 것과 이제 얼굴이 찍혀 있는 성착취물도 있으니까 이거를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은 피해자들을 조금 구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가해자들 일부가 검거된 지금도 N번방과 유사한 방들은 여전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이들은 증언합니다. N번방 피해자들의 사진을 캡처를 해서 텔레그램에서만 쓸 수 있게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그 이모티콘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계속 이제 N번방은 퍼지는 거죠. 신상 공개가 결정된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들께 할 말 없으십니까?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포트라인에 이제 조수빈이 섰어요. 국민청원에 의해서 섰어요. 근데 굉장히 뻔뻔하고 파렴치한 그런 모습에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 스스로를 악마라고 지칭한 것도 참 우스웠습니다. 뭐 잘난 게 있다고죠. 자, 그런데 그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조주빈이 이 박사가 만든 영상에는 그만의 뭐 범행 시그니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교수님. 이게 뭔가요? 여성들을 개인정보를 빼내가지고 이제 그걸로 위협을 한 거잖아요. 뭐 심지어는 초등학생한테 너희 엄마를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도 위협을 했다 하니 지금 이 미성년자들은 사실은 그런 위협이 정말 근거 없다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 엄마가 진짜 뭐 이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납치될 수도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결국은 이제 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만들어진 소위 성착취물에다가 피해자를 보고 본인이 만든 이제 영상이라는 것을 이제 남기기 위해 가지고 손가락으로 어떤 행위를 하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박사가 개입된 이제 성착취물에는 그 피해자들이 모두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이 영상에 찍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을 능수능란하게 조종할 줄 알았다. 그런 거고요. 그들 사이에서 이 이제 피해자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노예라고 불렀답니다. 네, 정말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행위죠. 영상의 내용도 엽기 그 자체였지만 텔레그램에 생성된 여러 방 중에서도 유독 그 조주빈이 운영을 했던 박사방이 유명해진 데에는요. 암호화폐 결제로만 입장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주빈이 구속이 된 이후에 이 조주빈을 추모하기 위해서 추모방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참 이것조차도 굉장히 놀랍고 또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예, 한번 그걸 볼까요? 지금 보시면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곳은 추모방입니다라고, 추모 공간입니다라고 써있네요. 국화꽃도 한 송이 올라와 있네요. 와, 이런 방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게 참 어이가 없어요. 조주빈 검거 후에 합동 추모방이라고 이렇게 이름으로 했을 땐 텔레그램 대화방 참가자 수가 수백 명에 달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이름을 여기서 밝혀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600만 텔레그램인들의 빛이었다. 이런 식으로 조주빈을 영웅시하고 있고요. 그의 검거를 참 안타까워한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른바 대피소라는 방까지 만들어서 현재 그 N번방, 이 박사방에서 만들어지고 퍼뜨렸던 이 성착취 영상물을 그 대피방에서 사고 판매하는 그 행위들까지 하는 것에 모자라서 피해 여성을 조롱하고 또 심지어는 영상물을 무료로 배포하겠다는 식의 이벤트까지 그곳에서는 열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런 행동들을 보면요, 교수님, 이게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거든요. 네,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정말? 더군다나 지금 경찰에서는 이 조 씨와 그들의 일당을 잡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한편으로는 지금 합동 추모방 안에서 수많은 이제 유저들이 서로 조주빈을 지금 추모한다 해가지고 더 이제 심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포착되다 보니까 이 조 씨 하나 잡아가지고 이 일이 끝이 날까 맞아요.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유사방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고요.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 사이버 공간에 이런 무법천지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건가 정말 사실은 정부 당국자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애당초에 알려진 바로는 26만 명이 한꺼번에 같이 접속하는 그런 기록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두 명이 아닐 거라는 거죠. 와, 정말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여전히 N번방을 이용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박사 조주빈을 추모하는 이용자들, 이들은 누구이며 그들이 이토록 영웅시하는 조주빈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조주빈이 한 보육원생과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봉사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진이 올라온 건 지난해 10월. 대학을 졸업하고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던 한편으로 봉사활동을 해온 겁니다. 조 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던 지난 12일에도 이 단체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활동할 때는 원래 그런 성향을 보이진 않았던 거예요? 없었어요. 전혀? 조 씨는 2017년부터 검거 직전까지 보육원과 양로원 등에서 모두 57차례 봉사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보육원 아이들과 형과 동생, 오빠와 동생이 돼 편안히 즐길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봉사를 삶의 일부로 여기고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학부사에서 편집국장으로 활동한 조 씨는 학교 측의 안전문제 대책에 대한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대학 입학 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익명으로 남긴 글에는 왜곡된 성의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조 씨는 친인척 간 성폭행은 빈번히 일어난다며 부모님께 말씀드리라거나 미성년자 음란물은 단속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답변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중생활을 이어오던 조 씨는 결국 아동음란물 제작 및 강제추행 등 모두 7개 혐의를 받는 피해자로 구속됐습니다. 악랄한 성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은 신상조사 결과 아주 평범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앞서 영상에 보셨듯이 인천의 한 전문대 정보통신과에 재학한 그는 4학기 중에 3학기 평균 학점이 4.0을 넘을 정도로 굉장히 성적도 우수해서 장학금을 여러 번 받았고요. 또 학보사 기자로 활동을 했고요. 또 앞서 보셨듯이 2017년부터는 아동이나 우리 이제 그 노인 등 장애인 등 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의 모 NGO 단체에서 장애인 지원 팀장까지 맡았다고 하네요. 또 심지어 온라인상에서는요. 피해자가 기분 나쁘면 그 순간 폭력이다 이렇게 쓰면서 성폭력이나 음란물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조언도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데 또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보이스피싱을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이런 내용도 제가 봤습니다. 참 지금까지 드러난 모습으로 보면 정말 어떤 게 진짜 얼굴일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참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인데요. 이 성착취 영상 내용이 너무나 잔인해서 취재를 위해서 확인을 했던 기자들조차
이 영상을 보고 난 후에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정말 이런 걸 보면 과연 조주빈은 사이코패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제 생각에는 사이코패스 맞는 것 같거든요.